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피는 봄이 왔어요. 4월인데 오늘 살짝 쌀쌀하지만 예, 무료로 진행되는 심리학 카페 빈손으로 오셨죠? 네,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약간 엿장수 같나요? 난 유치원생 된 느낌이었어. 전 살짝 엿장수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뭐지? 네,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 위젤라 방송에서 지난주에 그 탁언니의 북살롱에서 다루었던 책이었거든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그때는 여러 패널 분들께서 각자의 뭐 생각들과 그 책에 나온 내용들을 이제 두루 인문학적으로 같이 얘기하고 나누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저도 이제 이와 흡사한 분야의 뭐 환자라고 말하진 않지만 내담자들을 이제 상담하고 하면서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되게 문학적으로 잘 서술한 책을 보고 저도 좀 반성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저를 생각하게 됐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싶어서 좀 얘기 나눠보니까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저 내용도 되게 좋기도 하지만 부분 그 설명이 조금 잘 안 되어 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용어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문학적 해석까지는 아니고 중간중간 그냥 해석 조금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재활용이다. 예. 재활용은 아니고요. 네. 재해석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부분말체, 네, 부분 해석 부분말체. 내 맘대로. 네. 인지심리학과 신경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쪽으로 제가 오늘 방향을 잡았거든요. 지금까지는 여기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는데 참석하신 분들을 위주로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들으시는 분들 위주로 제가 좀 이렇게 그림 설명보다는 말로 설명하는 걸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들으시는 분들이 현장에 없다는 느낌이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오늘 현장 와 계시는 분들은 조금 뒤로 하고 들으시는 분들 위주로. 현장 오신 분들은 괜찮아요. 생생하게 들을 수 있고 눈 감고 들으시면 너무 잘 들려. 오디오 방송이니 하시고 그냥 목소리에 대한 자신감이 뿜뿜하십니다.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앞머리 그룹법 알고 있고 뭐 계신 분들은 다 괜찮아요. 그룹부를 말든 반바지를 입고 있든 뭐 다 괜찮아요. 들어보셨어요? 올리버 섹스? 저분의 이름 때문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인터넷으로. 아, 그래요? 사람이 왜 저래? 야하게 시리. 이러면서. 영어로 보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SEX가 아니고 SACKS인데 사람들이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저분이 이제 신경정신과 의사계에서는 뭐 개관시인이라고 할 정도로 높이 평가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개관시인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바깥 개자 아니에요. 겨의 이거든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첫 용어부터 헷갈린다. 도대체 개관시인은 무엇인가? 우리 책장도 못 넘긴 거죠 지금? 안 넘겼죠. 어머나. 제가 짧을까 봐 오늘 또 책 2권을 하려다가 1권으로 줄여가지고 너무 짧을까 부끄러워서. 근데 이런 섬세한 터치 좋아요. 근데 80몇 페이지나 80몇 페이지가 됐다고요? 페이지 수가 80페이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2시간이에요. 아니 하다 보니까 어젯밤까지만 해도 너무 할 말이 없어서 어떡하지? 1시간에 마치면 오늘 일찍 끝나요 이러고 하려고 했는데 일단 가볼게요. 그래서 개관시인 이게 뭐냐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 영국에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시작되었던 그 용어로서 월계관을 씌웠던 그 왜 중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 출신이거든요. 그 영국에서 그냥 그런 느낌으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월계관을 씌워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문학적 수준을 가진 그러니까 뭐 의학계에서 그런 사람이다 하는 의미로 그렇게 붙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월계관 시인이네. 그렇죠. 근데 월 왜 뺐을까 저도 궁금했는데 달마다 주는 건가? 그것도 아니고 뭐 달걀 신이 터졌어.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심각한 심리학이
너무 심심하고 심각해서 중간중간 개그와 유머를 섞으려고 하는데 이건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는데. 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이고요. 그 안에 이제 24편, 4부로 나뉘어져서 24편 에피소드가 나와요. 저분의 얼굴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볼 수 있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잘생기셨어요. 되게 영화배우 같고요. 되게 블로그에 올려주실 거잖아요. 블로그랑 연결해서 보시면 혹시 오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펼치십시오. 그러면은 되세요. 위젤라 TV 블로그로 들어가셔가지고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검색을 하시면은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해주시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름 자꾸만 바꾸니까 헷갈리잖아. 신비우스님, 호모 신비우스님. 에세요 미더덕님이세요? 여기서는 그건가요? 신비우스님. 네.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네, 신비우스라고 하겠습니다. 카페에서는. 네, 이분이 이렇게 생기셨거든요. 되게 정겹게 생기셨죠. 근데 이분의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분의 성품, 인품을 보고 진짜 과연 이런 분이 살아 계셨나.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2015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뉴스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뭐 기자들도 이제 평을 해놓은 것들도 있는데 잠시 읽어보자면 결함, 장애, 질병은 역설적인 역할을 한다.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상조차 못했던 잠재적인 능력, 성장, 진화, 삶의 형태가 이로 인해 발현되기 때문이다. 예, 그리고 알츠하이머, 틱장애, 발달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무지와 편견을 깬 것으로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에게 이런 정신질환자의 뭐 고통 이런 걸 나누는 것보다 이분들의 다른 삶을 보게끔 해석해준 분이라고 할까? 그렇더라고요. 1000명 중 1명꼴로 발견된다는 자폐증이 왜 병이 되는가? 누구나 소통해야 한다는 집단 강박에 의해 탄생된 새로운 병이 자폐증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들이 설령 지능상의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가진 마음의 질을 인정해야 한다. 화성의 인류학자라는 책에 이제 써놓으신 글이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꼬맹이 자폐 이제 스펙트럼에서 약간 경증인 아이가 있는데 저도 한때 이제 저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우리가 소통해야 한다는 집단 강박에 대해서 그 사람을 달리 보고 있다는 저 시각이 전 조금 소름 끼치면서 쫙 전율이 오더라고요. 다른 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거잖아요. 저분은 저런 시각들. 네. 그래서 저분을 조금 더 알아보자면은 1933년 태생이시고요. 최근에 2015년에 돌아가셨어요. 영국의 런던 퀸스 칼리지에서 의학 학위 받으셨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샌프란시스코 UCLA에서 이제 레지던트 하시고, 65년도에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2012년까지, 2007년에서 12년까지 콜롬비아 대학 교수로 계셨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과학적으로 탁월한 저술가에게 수여하는 루이스 토머스 상이라는 것도 받고, 그 외에도 다수 수상 경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 외에 다른 대학교들에서도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받고 많은 일들을 하시다가 2015년에 안암이 간으로 전이되면서 그 82세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네, 개관신으로 불리고 저서가 굉장히 많더라고. 의술 활동을 하시면서 언제 저렇게 책을 많이 썼는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생명의 섬, 뮤지코필리아, 환각, 마음의 눈, 나는 침대에서 내 다리를 주었다. 깨어남, 편두통, 목소리를 보았네. 어떤 느낌 드세요? 모든 감각적인 언어로 질환들을 나타낸 거거든요. 전 저 제목들 보면서 와, 진짜 놀랍다. 저 질병, 질환들을 되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느낌 있게 제목들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되게 멋진 것 같더라고요. 그분의 개인사를 조금 제가 살펴봤는데 친형이 이제 스키즈프레니아 조현병 환자로 이제 있으면서 가족 중에 정신질환자가 한 명 있을 경우에 어떤 이제 가족력을 갖게 되는지를 겪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면서 젊은 시절에 또 많이 방황하셨다더라고요. 조현병이 뭔지 간단한 설명을. 조현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정신분열병 본 적은 없죠. 왜냐면 저도 사실은 그
자원봉사하면서 정신과에서 수련 받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저는 성인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조현병은 거의 성인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상태고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보통 병원에 입원되거든요. 환각, 망상, 그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을 감각으로 계속 느끼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 계속 몸에 벌레가 기어 들어오는 느낌? 아니면 계속 환시, 환청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고. 그래서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마음의 병이라고 해서 17세기, 18세기에는 심장을 꺼내서 막 수술을 한다고 막 그랬던 그렇게 미개한 시절도 있었는데 그 이제 이후부터는 20세기, 21세기 넘어와서부터는 뇌에서의 문제라고 보고 유전적인 문제, 생물학적인 문제라고 보고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손을 쓸 수는 없거든요. 뭐 수술이나 외과적인 시행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약물 치료 그리고 수용해 두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건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요. 정신질환이 생각보다 회복이 거의 어려워요. 그러니까 평생 그냥 가는. 아, 성인에만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아동에는 없는 성인에만 건가요?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서 나타나는데 명칭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 때 나타나면 다른 반사회적 행동과 뭐 소화기 붕괴성, 소화기 우울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진단 명칭을 몇 세 이후부터 내리는 그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현병이라는 명칭은 18세 이후부터 아마 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엉뚱한 소리인데 신내렸을 때도 환시 환각이 보이는 것처럼 묘사를 하잖아요. 뭐 안 내려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그거랑 또 그러니까 같은 게 전혀 아닐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진 않아요. 일단 정신병원으로 수용된다는 거는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 신내리신 분들은 생활은 되잖아요. 그 신내린 것 때문에 힘들어서 굿도 하고 누굴 만나서 막 점도 봐주고 하면 낫잖아요.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생활이 가하다 불가하다 우리가 이걸로 보통 질환을 얘기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 예전에 분자교정학 우리 공부할 때요. 그때 그 슈퍼맨의 여자친구로 나왔던 배우가 조현병이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고생하다가 영양학적으로 좀 치유가 됐던 것도 봤던 거는 같아요. 네, 요즘에는 의학적인 측면이 다방면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나 북미 같은 경우는 내추럴 메디컬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시선으로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의학도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 중국 다음으로 아니면 거의 비견해서 미국이 발달해 있기도 하고 이제 그들도 이제 조금 다른 측면의 의학적인 것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또 많이 진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리버 섹스는 음악에 조예가 깊고 아버지가 오케스트라 총보를 보실 수 있을 만큼의 음악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음악적인 해석을 되게 잘 하시고 맞아. 중간에 그 환자 앞에서 본인이 피아노를 직접 치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분이 되게 감성적이고 서정적이고 그러신 거 봐요. 그냥 태생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극도로 내성적이고 또 약물 중독으로 또 많이 힘들어 하셨다 하더라고요. 아마 그 가족의 문제와 본인에게 민감하고 감수성 많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방황도 하고 이래서 인간에 대한 그 애정을 본인이 너무 잘 그 경험상으로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간관에 관한 찬사들은 뭐 여기저기서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간단하게 보면 환자를 편견과 병리학으로 보지 않고 여러 가지 환자의 내면의 세계 그리고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보고자 했고 그 병을 함께 갖고 있는 그 환자를 뭐 이제 비정상 정상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나누어 사람 보지 않는다. 그리고 뇌과학이나 신경의학 분야에서 또 다른 측면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많은 그 주축들 역할을 했다 하고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한테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해안과 연민, 감동 이런 것들을 많이 극찬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목차는 뭐 첫 번째로는 상실, 두 번째 과잉, 세 번째 이행. 이행 같은 경우는 기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어를 몰라가지고 이행 별로 우리한테 와닿지는 않죠. 근데 그냥 기억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부의 단순함의 세계도 저것도 단순함이라고 분명히 표기를 했을 건데 영어로는 한국적으로 좀 표기하자면 인지적인 약간 단순함, 구체화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구체적이라는 표현과 단순함을 같이 쓰면 읽은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될 텐데 아닌 사람들은 뭐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라는 표현하고 단순하다는 표현은 반대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책을 읽고 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상적과 구체적인 대비된다면 복잡함과 단순함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고 구체적이다. 약간 아이들이 약간 더 단순하고 구체적이라고 얘기하고 조금 사춘기가 넘어가면서 복잡해지고 추상적이라고 보잖아요. 그게 이제 인지 발달을 위계적으로 보는 시선인데 여기에서는 그게 왜 위계적이냐 하고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도 일부 동의하는데 그런 식의 약간 용어들의 차이점을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서 할게요. 상실은 그 가장 대표적인 첫 챕터에 나왔나요? 이게 두 번째 챕터였나? 첫 챕터였나요? 네. 그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뭐냐면 안면 인식 불능이라 해서 저 안면 인식 불능 장애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조금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저게 저런 그 불기능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진 이렇게 흔한 증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 보니까. 저희는 드라마에서 봤죠. 아, 드라마 어디에 나와요? 궁금하다. 어떻게 표현되나요? 이름이 기억 안 나지. 이름은 괜찮아. 기억 상실이야 지금. 인식불능. 인생인가요? 제목 인식불능. 아니 근데 저럴 때 진짜 많잖아. 생각나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 거. 맞아요. 한 편만 얘기해줘. 두 편이 김민기인가 기억났나 이번 봐요. 생은 처음이라서. 아니. 거기에 나왔던 퀴즈인가요? 남자. 우리 퀴즈인가요, 갑자기? 그 남자가 나왔던. 뷰티 인사이드 아마 그거 같은데요. 아, 그 매일 얼굴이 바뀌는데 맞아. 영화도 그게 있고. 드라마화한 게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뷰티 인사이드가 거기에 영화를 안면 봤는데 인식이 그게 왜 있나? 안면 네. 인식 장애죠? 그 남자 남자 주인공이 주인공이 안면 안면 인식장애예요. 인식장애예요. 그렇게 용어가 나와요. 네. 거기에서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살짝 드라마가 좀 다른데, 안면 느낌이랑? 인식 안면 남자가 얼굴이 계속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건 거 이제 여자 주인공이 매일 얼굴이 바뀌어요. 영화는 왜 그 남자가 바뀌잖아요. 네. 남자가 바뀌는데 드라마에서는 여자가 바뀌어요. 근데 그 남자가 안면인식 장애라서 그 여자가 매번 바뀌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런 내용이 있구나. 영화랑 좀 다르다. 내용이 많이 다르네요. 제목만 똑같고. 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신경학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나타나는 질환이거든요. 잠깐 줄거리를 설명할게요. 피 선생이라는 저 분이 이제 한대 성악가로 이름을 알렸고 지금은 음악 교사이고요. 근데 별 문제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 자기가 좀 이상하다는 증세를 자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생이 다가와도 얼굴 못 알아보고 목소리를 들어야만 누군지를 알게 되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학생인 줄 알고 가서 소화전이나 주차요금 징수기 앞에 가가지고 뭐 얘들아 뭐 밥 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런 어처구니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자주 발생되면은 학생들이 막 얘기를 하면 이제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이제 잘 넘어가지만 본인은 알고 있겠죠.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근데 이제 얼마 후에 당뇨로 인해서 눈이 나빠져서 안과를 갔는데 눈 문제가 아니고 정신과에 한번 가보라고 이제 의사가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갔더니만 몇 마디 상담을 하고 근데 큰 이상이 없는데 반응 검사라는 게 저렇게 발바닥 반응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신발 신어서 이제 다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신발을 못 찾는 거예요, 저분이. 그래서 급기야는 자기 신발을 찾지 못하고 자기 발을 신발로 착각하고 신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저분이.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아내를 이렇게 아내 머리를 집으면서 모자처럼 이렇게 쓰려고 하는 그렇게 착각해서 머리에 쓰려고 하는 근데 아내는 늘상 있는 일인 것처럼 별로 무덤덤하게 이제 지나가죠. 저분이 저러면서 이제 의사가 알게 되죠. 아, 뭔가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봤는데 시력이 이제 구체적인 형태 인지 능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사물 이런 거 있죠. 단지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것의 특징을 잡아줄 게 없으면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거나 특징이 있어야만 인식하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인식할 때 좀 특징이 확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얼굴에 뭐. 점이 큰 게 있다든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인식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한다는 게 그런 분들은 암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마에 점이 있었지, 이렇게. 그거는 인식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특징을 외우는데 아무것도 없는 비슷한, 예를 들어서 머리 묶은 두 여자다 이러면 쌍둥이인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기피디님인데?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어떠냐 하면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안경 썼어 안 썼어 물어보면 기억 못 해요. 전 그건 기억 안 나요. 그냥 사람을 보면 느낌으로 인지를 하지. 지금 여자 연예인들 구별 못 하는 네, 거. 구별 못해요. 근데 그 남자들은 사람이 구별을 그 잘해요. 사람인지. 근데 저도 좀 그런데. 그런 사람 꽤 많지 근데 않아요? 그거는 이런 경우가 달라요. 만약에 실험을 하면서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차이가 있냐 없냐 물었을 때 차이를 느끼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 드레스피님이 머리 묶고 트레드 칼라이 머리 묶어서 둘이 앉아 있으면 가리시잖아요, 기피디님이. 그걸 못 가린다는 거죠. 둘을 어떻게 못 가려요? 그러니까 그 다르게 정도가 되면 생겼구만. 장애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장애로 오지 마세요. 저 정상이에요. 네. 왜냐면 저도 걸그룹들 못 가립니다. 다 근데 비슷한 거 저걸 같아요. 원인을 찾아내는 것도 힘들었겠어요. 엄청난 저게 이제 저 때에는 그런 질환들을 찾아내고 뭐 그런 질환으로 찾아오고 한 사람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로 2000년 넘어오면서 좀 두드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런 신경학적인 결함들이 뭐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두해서 자꾸 병원에 가게 되고 병원을 또 우리가 손쉽게 가게 되니까. 근데 그래서 저런 분들이 꽤 있다는 건가요? 꽤는 아니겠죠. 뭐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있긴 있는 경우가 저 한 경우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예. 저런 한 경우는 아니고 더러더러 있는 임상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네. 책의 특징이 이렇게 발표를 저렇게 해서 글을 내면 그 이후에 편지가 온대요. 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나한테도 그런 환자가 있어. 이렇게 경험이 막 모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병명이 지정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왜 나도 그렇다고 하죠. 근데 사람들이 좀 과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만약에 ADHD라는 병명을 딱 지정하게 되면 우리가 설치면 다 그거 같잖아. 근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 부류에 들어가지 않고 조금 전처럼 안면 인식 불능 장애가 만약에 병명이 지정이 딱 되면 그냥 우리 남편 사람 못 알아봐 이러면 다 데리고 오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그러지 거죠. 말래잖아요. 네, 잘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생활에 지장이 있냐 없냐를 갖고 우리가 항상 질환이다 아니다를 보거든요. 예. 생활에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자 연예인 이렇게 구별 살아가시면 못한다고 돼요. 큰일 없잖아요. 딴 여자한테 가서 자기가 밥 줘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생활에 지장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는 마치 인공지능 컴퓨터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하고 같다는 거죠. 현실의 시각 세계와는 무관하게 중요한 특징이나 도식적인 연관관계가 없으면 인식 못한다는 거죠. 대신에 도식과 관련된 시각화 능력은 아주 강화되어 가지고 눈 감고 채 두는 뭐 그런 경기 등에서는 일반인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도식화에 더 민감해지는 거죠, 이분들은. 비구조화에 좀 힘들어하고. 그리고 다행인 건 이분이 이제 음악적인 재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조차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음악을 토대로 그 프롬프트를 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자기 행위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자신의 동작, 음악을 가지고 몸을 흔들고 자기 동작을 인지하고 자연스럽게 그 동작을 외우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음악이 끊어지면 자기가 그 다음 동작을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스톱되고 이제 약간 당황해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이 사람 이제 치료가 없이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음악을 가르치며 살았는데 어쨌든 병이 나았다기보다는 병에 순응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나의 특장점을 이용해서 이 병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방법을 터득한 거죠, 이분은.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이분이 음악을 들으면 이제 행동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정상인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이분이 음악을 하신 분이셔서 그런 거세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 음악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돼 있나요? 그것도 좀 궁금은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이분이 음악으로 그거 어떤 것과 어떤 동작과 매칭을 시켜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은 거지 음악 자체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운동을 하거나 내가 뭔가 다른 사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른 사인으로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을 거예요. 모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내 몸에 있는 어떤 걸 가지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오른쪽 눈이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촉감이 우리보다 몇 배를 발달하는 것처럼 다른 기능이 조금 있었는데 한 기능이 차단되면서 다른 기능을 내가 쓸 수 있는 기능이 그중에 하나 골라지면서 월등히 발달되는 거죠. 이분은 원래 음악을 잘 하셨기도 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본인의 질병을 잘 이겨내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 나름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만이 갖고 있는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뭐 물론 생활이 불편한 질환이든 아니든 간에. 근데 저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들은 누구나 내가 불편한 부분이 있고 내가 누구나 가진 게 있단 말이죠. 근데 내 불편한 부분을 가지고 힘들어하면서 불평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걸로 이걸 보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만 하고 있지 않나 하고 한 번 더 반성을 해봤어요. 맞네요. 그래서 여기 방금 많이 토론하셨는데 네. 인지불능증의 진단 기준이 있어요. 사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증상이고 정상적인 1차 감각 기관에 문제가 있고 뒤에 나오겠지만은 한번 사물을 인지하게 되면은 그 사물의 이름을 명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치매 앓고 있는 경우 말고. 우리가 뭐가 안 떠올라서 이거 저거 하는 거는 좀 달라요. 지능이 뉴런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그런 거고. 근데 그 물건을 보면 그 물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진 않거든요. 흔히 보는 이름이. 근데 만약에 그거 있잖아. 우리 그 부엌에서 쓰던 그거 그래 국자 하다가 했는데 그러면 되지만 계속 기억이 안 나. 그 뭐지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했는데 보여줬는데도 시각이 들어와서 처리를 못해서 국자가 안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그 문제인 거예요. 눈으로 못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는 치매하고 별로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봐서는. 네. 그러니까 분석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치매가 왔나 이럴 수 있고. 의사 선생님들은 아시겠죠? 알죠. 다행이네요. 뭐지? 다행이란.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또 이제 인지에 보면은 좌뇌가 연산이나 언어, 분석, 논리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고 우뇌가 감정, 감성, 직관, 상상, 공간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궁금한 게요. 네. 왜 좌뇌형, 우뇌형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른손잡이는 좌뇌형이고 왼손잡이는 우뇌형이면 한쪽만 많이 썼을 때 한쪽이 발달되는 게 맞기는 한 거예요? 조금 더 우세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왼손이 바보는 아니거든. 쓰거든요. 근데 우세하다는 것뿐이지 왼다리 오른다리도. 그렇죠. 좌우방구에서 뇌의 이제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 여러 번 들었을 분도 늘 이거 헷갈리더라고요. 두정엽이라고 해서 머리 정수리 부분 있죠. 꼭대기 부분. 탈모 많이 일어나는 냄새 부분. 나는데. 네. 여기 부분에 여기가 지능, 감각, 언어를 주로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럼 탈모가 있으신 분이 그걸 많이 써서 그런 건가요? 누가 나죠?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다음에 행동, 청각, 기억 생성 등이 측두엽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후두엽이 주로 시각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 넘어가서 20대 때 후두엽이 발달하기 때문에 반짝거리는 것들 되게 좋아. 저 같은 경우 20대 때 반짝거리는 곳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옷도 황금색 뭐 이런 거 아니면 입지 않고 은색 구두에. 전 그거 생각했어요. 뒤통수 맞으면 눈앞에서 번쩍거리는 거. 그것도 맞아요. 네. 관계되어 있거든요. 좀 이따가 뒤에 나올 건데. 그래서 근데 테스트를 해보면 이 특정한 기능에서 이제 특정한 뭘 담당하는 신경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어떤 거냐면 아까 이분은 그 사물을 보잖아요. 사물을 보면 눈의 망막을 지나서 눈 저 안쪽에 아까 그 방금 보신 뒤통수 쪽
네. 아래쪽 후두엽이라고 하는 1차 시각 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색깔로 받아들여요. 그냥 색깔로 받아들여서 얘가 그 바로 조금 앞에 보면은 연합 피질이라는 곳이 있어요. 나오려나? 저기 파란색 부분. 뒤통수 약간 아래쪽 부분에서 살짝 그 앞 윗부분 올라가는 어쨌든 다 뒤통수예요. 시각 연합 피질이라는 저곳에다가 정보를 보내면 이게 이 색깔들에서 뭔가 형태를 조합해요. 형태를 조합해서 뇌에 이제 대뇌 피질 앞쪽으로 보내서 무슨 물건이구나 누구구나라는 구체적인 그 단어를 떠올리게 되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사진으로 찍었어. 그건 사진으로 찍은 것하고 그 사진을 찍은 것을 우리 사람이 그거를 갖고 뭐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게 구분돼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첫 번째 1차 시각 피질에서는 그 색깔들을 주로 가지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연합해서 그 형태를 조합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저는 굉장히- 딱 이렇게 정리되진 않지만 전 굉장히 불리하네요. 색약이라. 네. 색약은 조금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른 문제는 없으시죠. 그래도 사람을 알아보잖아. 조금은 불리하잖아. 물건을 색깔을 알아보시잖아. 구별할 때 뭐 약간 색깔 그쵸. 불리하니까. 그래서 가만 계셔보세요 좀. 진짜 이게 분위기 파악이 안 저기 되죠. 창문 좀 열어주세요. 던지게.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그 언어화하고 단어화하는 건 뇌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네. 3단계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문제가 아니고 아마 연합 영역이나 앞으로 보내서 단어화하는 것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 무슨 박사입니까? 부지근이 박사. 부지근이 박사님이. 저쪽 팀에서 사람을 이제 연구했어요. 저기 의자에 앉아 계신 세 분이 있어요. 앉아 계신 세 분은 안면 인식 불능 장애를 갖고 계신 세 분이에요. 이 세 분한테 저 원빈이랑 한 분 누구예요? 삼천포. 응팔? 하여튼 삼천포랑 원빈이랑 약간 이마 올라가 있잖아요. 앞머리 살짝 올라가 있잖아요. 저 사진을 두고 구별해보라 했어요. 같은 얼굴입니까? 했더니만 쌍둥이구먼 이러는 거예요. 구별 못하죠. 엄청 언짢죠. 원빈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이분들이 똑같은 차 노란색 2대인데 뒤에 하나는 현대 마크, 하나는 벤츠 마크. 같은 차인가요? 물어봤더니 이 세 분 다 완전 다른 차지. 뭐 사람 놀려? 이런 거죠. 사물의 형태, 고정되어 있는 특징이 있는 건 형태를 알아본다는 거죠. 전 구조화된. 반대인데요. 반대. 그 장애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가 사람만 알아보면 되지. 차 다 똑같은데. 그렇죠. 가면 되잖아. 앉아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남편분이. 싼 거 사줘도 괜찮고 비싼 거 사줘도 괜찮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저렇게 비구조화된 사람에 대한 그래서 저 얘기하는데 우리 뇌에서는 아까처럼 똑같이 시각 받아들여서 시각 피질에서 뭐 연합 보내고 이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뇌에는 사람의 얼굴만을 따로 인식하는 특정 부위의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